안녕하세요. 오늘 지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결적 크리키, 소급적 규칙의 보증인, 범논리주의적인 해결에 대한 비판들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위에서처럼 구체적 내용을 강제하고 구속하기 위한 선언적 논리 도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적 역사의 발전인 내재적 논리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예. 정반합이 문제가 아니라 명제 반명제 종합이 문제다 이거죠. 예. 역사 발전의 내재적 논리. 역사 발전의 선언적 논리가 아니라 역사적 발전의 내재적 논리가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막스는 필연성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풍부한 우회들 및 사건들 이런 게 이제 다 우연이죠. 요거 사이의 거리를 단언하면서 해결 변증법적 과정에 철저하게 열린 반진화론적 성격을 지운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죠? 우연성에게 필연성을 실현하는 길 위에 있는 우발적 일들이란 지위를 부여한다. 우연성에게 우발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우연성 안에 필연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필연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발적인 일들 통해서 이 필연성은 반드시 온다. 이게 이제 막스적인 이론이죠. 예. 우리는 사울 크리키라는 분석 철학자의 동향 안에서 그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본다. 회의적 역설에 대한 크리키의 책의 근본 문제는 심히 해결적이다. 만일 우리가 63 더하기 51은 5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플러스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 답을 뺀 나머지 규칙은 플러스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다른 하나의 규칙을 쿠스라고 가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63 더하기 51은 5라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플러스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또 다른 규칙을 쿠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플러스 규칙에 따라 계산했다고 하는 경험들이 쿠스라는 법칙을 따라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플러스 규칙에 따라서 계산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쿠스 법칙을 따라 계산된 게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즉 쿠스라는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따라서 프로스 쿠스의 딜레마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덧셈 규칙은 덧셈 행위 자체의 구성 요소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덧셈 규칙은 덧셈의 실천 자체의 구성 요소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규칙이 행위를 만든다. 토대가 실천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즉 행위가 있기 전에 규칙이 선행한다. 예. 즉 대타자는 항상 이미 거기 있다. 이 대타자라는 게 이제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말을 한다는 단 한 가지 사실이 말하자면 대타자의 규칙성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 예. 말을 한다는 것, 실천한다는 것은 대타자의 규칙성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의 언어, 상징, 우리의 담론, 대화는 이 사회의 대타자의 규칙성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럼 반사회적인 담론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대타자에 대한 이런 상징계, 사회적 상징계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모든 합리적 추론에 선행되어야 한다. 예. 모든 합리적 추론이라는 것은 이 대타자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만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정신병자는 뭘 믿지 않나요? 대타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예. 이미 항상 거기에 있는 그 상징, 체계, 이걸 믿지 않고 이거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
락강이 강조하듯이 정신병의 근본적 차원은 주체가 상징적 규칙들의 세계에 대해 마치 이 규칙들이 그가 말하는 장소 자체를 한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유지하는 이 불신, 이 거리다. 상징계에 대한 거리, 상징계에 대한 그 불신, 상징계에 근거하지 않는 행위, 실천, 이런 것들이 정신병의 근본적 차원이다 이거죠. 운글라우번, 불신. 이 의미는 각자가 자신의 세계에 속한다는, 내가 상징계에 속해 있다는, 상징 체계 안에 나의 언어와 행동이 있다는, 다시 말해 자신의 작은 가족과 주위를 도는 모든 것에 속한다는 각자가 가진 감정에 의해 주어진다. 이 믿음 말이죠. 상징계에 대한 믿음. 항상 이미 거기에 있는 그 상징적 규칙. 이것들은 나의 주변 도처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느끼는 것들이에요. 당신들 각각은 나는 극자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당신이 애착한다고 믿는 것보다 더 거기에 애착한다. 내가 애착한다고 믿는 것보다 더 사회적 상징계에 애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타자의 규칙에 더 애착하고 있는 거예요. 한 뼘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정도이다. 그 정도로 애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당수의 편견들이 당신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당신의 반발들의 사정거리를 가장 짧은 용어로, 바로 당신에게 전혀 불편을 느끼게 하지 않는 용어로 제한된다. 상당수의 편견들이 제한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특히 세계를 완벽한 둥근 것으로 보는 생각 안에서 불편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기인은 당신이 그것을 어디에 가져가든 당신의 중심을 발견한다. 사회적 상징계들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에게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게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우리의 말을 제한하고 우리의 판단을 제한하고 이렇게 특히 세계를 완벽한 그 둥근 것으로 보는 시각 안에서 우리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타자의 규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기인은 당신이 그것을 어디에 가져가든 당신 자신의 중심을 발견한다. 근데 말실수나 행위실수는 의미작용의 장을 미리 한정하는 규칙들의 세계에 동등한 대타자인 이 해석학적 대타자가 분석적 과정 안에서 작동 중인 대타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이미 제공한다. 상징계, 대타자로서의 상징계가 있듯이 또 말실수나 행위실수는 우리에게 상징적 대타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현실적 대타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해석학적 대타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대타자에 대해 해석학적 대타자는 설명할 수 없다. 해석학적 대타자가 아닌 대타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해석학적 대타자가 설명할 수 없어요. 말실수는 그것의 내재적인 규칙과 관련해 실패한 행위의 사례를, 그럼에도 미지의 다른 규칙, 마치 쿠스가 있듯이 말실수의 의미를 우리에게 누설하는 규칙,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 대타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규칙이죠. 말실수, 실패한 행위,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규칙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규칙은 상징적 대타자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석적 해석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따르는 미지의 규칙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냐. 분석적 해석의 목적.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따르고 있는 미지의 규칙, 무의식의 규칙, 이걸 보게 하는 게 아니냐.
상식이 의미 없는 혼란만을 보는 곳에서 우리에게 규칙성을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이나 의식의 의미작용만 가지고는 혼란스러워서 분간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규칙성을 지각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거죠. 이것이 법칙 없는 시리즈가 법칙 같은 시리즈로 변형되는 것의 보증인인, 소급적으로 모든 행위 실수와 말 실수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규칙이 마지막으로 출현한다는 것에 대한 보증인인, 안다고 가정된 주체로서의 분석자의 관점이다. 이렇게 자칼 랭밀레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법칙 없는 시리즈가 법칙 같은, 법칙 있는 시리즈로 변형되는 것의 보증인으로서의 분석자, 소급적 행위 실수와 말 실수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소급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예. 소급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규칙이 마지막에 있다. 그것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분석자의 관점이다. 이게 분석적 해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상징적 대타자의 해석학적 대타자와 다른 점이에요. 해석학적 대타자의 해석과 대타자의 해석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예, 정신분석학에서의 대타자는 바로 소급적 규칙의 보증인으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락강의 마지막 말은 분석자를 피분석자에게 그의 고유한 메시지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대타자의 대체자라고 지정하지 않는다. 예, 피분석자의 고유한 메시지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대체자가 아니에요. 예. 그 말은 대타자가 결여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대타자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규칙이 없다는 사실을, 또는 그의 출현이 절대적으로 불연속적인 배열 안에, 달리 말해 실제 안에 질서를 도입하는 소급적 브라 콜라주에 항상 의존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데 있다. 예.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쿠스와 같은 또 다른 규칙이죠. 예.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대타자도 결여가 있고 규칙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또는 그의 출현이 절대적으로 불연속적인 배열 안에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실제 안에 질서를 소급하는 소급적 브라 콜라주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분석가의 이 소급적 규칙, 소급적 보증, 이 소급적 해석, 이것도 역시 규칙 없는 규칙이에요. 규칙 없는 규칙인데 그것이 규칙 있는 규칙처럼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크리키의 결론은 우리에게는 아주 적절해 보인다. 즉 소급적 재해석, 모든 예외가 규칙에 맞는 사례라고 밝혀지는, 규칙 없는 혼란스러운 것들이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지는, 이것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규칙의 가능성을 침식시키고, 모든 플러스 규칙의 가능성을 침식시키고 규칙적 우주를 우연적 집합으로 분해시킨다. 크리키가 여기서 시작한 질문은, 즉 우연한 연속물을 규칙적 연속물로 변형시키는 질문은 변증법적 과정의 핵 자체에 관련된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연한 연속물이라는 게 반명제죠. 명제 안에 들어있는 반명제, 명제 안에 들어있는 내재적 불순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우연한 연속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규칙적 연속물로 변형시킨다. 그것을 통해서 주체는 종합이라는 새로운 창조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해겔 변증법의 핵 자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마지막 문장 읽어봅시다. 그런 이유로 크리키의 결론은 우리에게는 아주 적절해 보인다. 즉 소급적 재해석, 이 분석가가 하는 일이 소급적 재해석이죠. 소급적 재해석, 다시 말해서 모든 예외가 규칙에 맞는 사례라고 밝혀지는, 모든 말실수, 모든 행위실수가 규칙에 맞는 사례라고 밝혀지는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보증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규칙의 가능성, 이 플러스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식의 규칙,
상징계의 규칙, 상징적 대타자의 규칙을 얘기하겠죠. 그걸 다 침식시켜버리고 규칙적 우주를 우연적 집합으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예, 규칙적 우주를 우연적 집합으로 분해시킨다. 크리키가 여기서 시작한 질문은 즉 우연적 집합을 규칙적 연속물로 변형시키는 질문은 네, 여기서 그 규칙적 우주를 우연적 집합으로 분해시킨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규칙을 갖다가 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화 담론을 갖다가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우연한 연속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규칙적 연속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규칙의 우주를 우연적 집합으로 분해시키고 쿠스라는 우연적 연속물을 규칙적 연속물로 변형시킨다. 우연한 연속물이라는 게 분석 담론에서 말하자면 말실수, 행위실수와 같은 것이죠. 이것을 규칙이 있는 연속물로 변형시키는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크리키의 결론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변증법적 과정의 핵 자체에 관련된다. 명제, 반명제 종합을 기억하시면 맞겠죠. 오늘 소급적 해석의 소급적 해석의 보증자로서의 분석가의 지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겠어요. 근데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락강에게 있어서의 그 우연성이라는 것, 그것은 의미사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어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실수, 행위실수 이런 거거든요. 락강에게서의 그 우연성이라는 것은 규칙 없는 어떤 것인데 이것이 규칙 있는 것으로 변환시키는 그 작업의 보증인이 바로 분석가다. 그게 바로 무의식의 규칙이에요. 상징계 대타자의 규칙이 있고 무의식의 규칙이 있는 것이죠. 이 무의식의 규칙은 상징계의 대타자의 규칙을 무화시키고 분해시키고 우연적인 이 연속물들 이걸 갖다가 규칙적인 어떤 것으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그 보증자로서 분석가는 존재한다. 오늘 해결적 크리키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다. 그것이 해결의 명제, 반명제, 종합이라는 구조에 해당된다. 반명제는 명제 안에 있는 거죠. 명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주체가 배제시켜서 참조함으로써 종합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떤 메타적인 관점, 어떤 그 메타적 해석적 관점에서 정반합을 보는 게 아니라 명제 자체 안에 들어있는 이 반명제 이거를 이게 우연이거든요. 명제가 바로 규칙이 있는 법칙들이에요. 규칙이 있는 의미들이에요. 이 안에 우연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우연을 갖다가 규칙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